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천 송도에요. 이렇게 개발 계획이 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는 지역인데 용종 지적 편집도를 통하면 용도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게 아니고 이게 개발지라고 하니까 여기 이 축으로 개발하고 여기 동춘 1 도시개발 지역을 한번 볼게요. 도시 개발이 이미 끝났는데요. 자, 여기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여러분들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가 그렇게 싸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곳이에요. 자, 로드뷰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줄일게요. 줄여야 좀 보이시니까.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파란 것이 눈이에요. 눈이고 이게 지금 도로인데요. 얘가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리고 이 도로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이 도로를 죄송합니다. 이 도로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연녹지 쪽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자연녹지. 얘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을. 자, 여기는 지금 도시 중심권인데 자연녹지로 지금 공원부지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비어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 얘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또 이 도시지역 노란색 면을 지금 보려고 고개를 얘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이 도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로. 그리고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 눈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 도시가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 자, 다시 얘가 여기를 이제 볼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푸른색이죠. 자,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히 파란 눈이 나왔죠. 눈을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들. 이렇게 개발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땅이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 내가 사는 땅이 공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총알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뭐 아니면 도인 곳에 굳이 싼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개발이 안 되면. 투자는 안전한 게 최우선이에요. 안전이 최우선. 정확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 개발이 반드시 돼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인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하고 안정성을 나중에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엔 단계가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투자를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배경, 조건들이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내가 어떻게 안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가문의 미래와 여러분의 노후가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주 최우선 투자는 안전이에요. 안전. 투자의 원칙에선 안전. 그 다음 두 번째는 희소성.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든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투자고요. 안전을 배제한 수익률을 본다 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시는 거라는 거죠. 안전할 때 투자가 되는 거죠. 안전이 배제가 된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인 겁니다. 도박하시는 거예요. 로또 바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야. 이미 개발이 다 끝난 도시를 갖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나라에서 이렇게 용도, 지적 편집도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색깔 용도를 구분을 해놨겠습니까? 이 도시 지역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로 위치와 그 지역 개발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이 허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건축회계를 할 수 있는 용도의 땅을 사야 해요. 내가 그린 시설을 하려면 그린 시설이 가능한 용도의 땅을 사야 하는 거고요. 원룸을 지어서 상가와 주거를 하려고 하면 원룸, 상가와 주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셔야 돼요. 건축이 허가되는 땅을 사셔야 한다는 그런 모든 땅들, 건축이 되는 땅들, 특히나 번화가의 용적률이 높은 땅, 높이 짓는 땅들일수록 도시 중심권, 핵심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거를 국가가 건축법상 용도로 허가를 다 해놨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조금 불안해도 멀리 길게 갈 거야, 평수로 갈 거야, 땅 가격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은 그냥 알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들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고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난 안전이야. 원금을 사수하면서 수익이 나주길 원해.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땅은 땅이고 입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의 컨설팅 받아서 진행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갖고 노하우에 투자를 계속 해왔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공부하면서 같이 투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힘들게 고되게 가냐는 거죠.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백화점이나 브랜드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등산 옷인데 똑같아. 요즘에 그 섬유는 똑같으니까. 하지만 질이나 AS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게 보장받는 곳을 브랜드나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치, 질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 가치에 소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 대비를 항상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이에요. 그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냥 선택이에요. 나는 무엇을 중시하는가. 그거의 차이지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명품 땅을 한번 사보시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수익률이 날 수 있으면서 정확하고 법으로 허가되어 있는 그런 땅이 살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살 수 있을 때 사시라는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사야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투자해서 내가 토지 투자를 하는데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에 타이밍에 그런 입지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천운입니다. 하늘이 좀 귀해요. 근데 그것도 아시는 분은 아는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솔직히 무엇을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 크게 이렇게 두진 않아요. 그 가치를 아시는 분이 또 그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지만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분은 알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건물들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데 아직 정확히 써 있잖아요. 도시적인 자연녹지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존지역까지 써 있는 거. 이건 산이니까 보존지역에 써 있는 거죠. 그 전에 막 땅을 잘못 샀던 분들이 보존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들 사놓고 잘못 샀다는데 여러분들 그런 땅이 개발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땅을 잘못 사신 거지 토지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마치 그렇냐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도시주의 건축용지를
신도시 개발 지역에 사시면서 되게 많은 성공률들을 자랑하고 있고, 그 토지 투자를 해보신 분은 정말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지 투자를 하시는 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혀 투자의 투자도 모르시는 분은 절대 또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투자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진짜 대단하시죠. 대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과 다른 미래를 살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자기가 그 눈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없지만 이해가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근본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니까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다들 뭐 처음 투자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처음이고 두 번째고, 처음 한 사람은 알아듣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부족하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어서 알아듣고 두 번째는 못 알아듣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내용은 저도 막 어렵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 나오신 분 다 알아들어줄 수 있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영어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생일대 내가 평생 이때까지 번 돈을 투자를 하는데 왜 불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시냐는 거예요. 싼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지, 이 땅이 얼마나 귀한 자리고 도대체 내가 이 돈을 주고 사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입지의 조건의 땅이야.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 그걸 제가 수없이 또 영상에 올려드렸었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내가 다른 걸 선택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때가 됐을 때는, 깨달을 때는 빨리 또 전환점을 이거구나 라고 하면 빨리 또 올바른 투자,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땅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온다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제가 또 제2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쁘지만도 않고 모든 것이 좋지만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확보를 아주 기가 막힌 자를 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등한시하게 돼서 그 땅을 놓치는 사람들도 저는 봤고요. 그래서 먼저 그릇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노린자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그 그릇이 먼저 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투자 성공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그거보다 다른 것들을 중시를 하는 것을 볼 때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제가 몇 번 거듭거듭 했어요. 또 이거를 갖고 바로 프로그램상 그 가격들이, 토지 가격들이 나온 거 있는 거 보시면 좋은데, 없어서 제가 이거는 또 캡처해놓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이런 자연 녹지들 같은 경우에 조금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입지에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보통 200~300시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 대신 바로 이렇게 노란 땅은 최소 못 가도 1300, 1500, 2000, 4000, 5000까지 막 가고 중심권으로 갈수록 더 가격들이 상승하는 거.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내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땅이다, 야무지고 똘똘한 땅을 샀을 때 사놓고 이런 땅 한번 사보세요. 그지만 이게 처음이고 이게 다라고 했을 땐 절대 여러분 뭐 아니면 도인 땅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이 봤는데 내 땅은 아닐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디에서 오는 그 확신과 믿음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무모함에 로또 바라기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마인드가 툭이죠. 정확도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또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그 세종을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20년도 지금 710 대책으로 해서 더 뭐 그 전에 또 그 주식에 2천만 원 이상 양도세 붙이는 부분도 나왔었고요. 사실상 이 부동산 정책은 문정부가 하면서 그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아주 그거 폈을 때 이제 이미 알았어야 해요. 그 전에도 알았어야 하지만 주택시장은 포화시장인데 그 시장이 들어간다는 자체도 외줄타기를 하면서 분양권 그 딱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은 기분이 나빠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약간은 투기성의 투자 마인드예요. 확실성이 아닌 프리미엄을 주고 본인이 주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상 잘 사고 잘 때에 나오신 분은 상관없는데 그 뒤에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투자가들이 나만 생각하면 되지 내 뒷사람까지 생각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거론을 하면 네가 뭐 얼마나 뭐 남들을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막 이렇게까지도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새만금을 투자를 하고 그 지형이 더 정확해지면서 5년 전에 딱 새만금에 집중할 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20년, 30년, 40년, 204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있는 그래서 늦게 들어왔던 빨리 들어왔던 계속 누구든지 수익을 보면서 그 시장의 개발, 시장의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만금을 본 거예요. 단면적으로 단기간에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고 장기, 중단기에만 돈을 벌고 그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묶이는 그런 투자를 저는 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투자가들이 그런 유행을 바라지 않아야 그런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되게 많은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거는 상관없고 내 뒷수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을 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투자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게 투자 심리에 의한 투기성에 의한 거품 먼저 수요 심리에 의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가치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거품 가격이 먼저 형성이 되면서 그 거품 시장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묶이면서 아주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 아닌 중단기로 계속 장기적으로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빨리 간 사람은 수익을 더 많이 보는 거고 적기적소에 들어와서 적시에 파는 사람은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키면서 그런 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발목에 들어와서 수익을 볼 것인지 무릎에 들어와서 볼 건지 허리에 들어와서 볼 건지 그 수익률에 따라서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수익을 다 보고 갈 수 있다는 게 아주 강점이었기 때문에 새만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장을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딸랑 뭐 GTX 하나 생긴다, 뭐 어디에 역사 생긴다, 뭐 도시 하나 신도시 생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새만금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제의 수도를 만든대요. 수도를 이전하는 것, 행정 수도로 세종을 옮겼더니 이번엔 경제 수도를 새만금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에 투자할 수 있다. 내 생에 수도에 투자할 수 있다. 여러분 강남 놓쳐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근데 지금 강남대 놓쳤던 분들은 어차피 세종 때도 새만금 때도 보장을 못해요. 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습관으로 살아요. 습관으로.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를 갖고 사냐 아니냐 그게 에 따라서 성공을 하냐 안 하냐. 되게 많은 분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관점과 공부를 평상시에 계속해서 준비한 이것들은 보지 않고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운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운도 내가 노력한 사람한테 운명이 놓아주는 다리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우연을 잡을 수 있는 건 준비를 평상시에 해왔기 때문이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기회를 맞이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것을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아주 장시간 오랜 기간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운이라는 우연이라는 이론을 올 때 그게 기회인 걸 알고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 평상시에 준비해 오지 않은 분 이게 기회인지 절대 모르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대하는 태도, 새로운 거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계속 경제나 정치 같은 것을 꾸준히 기술과 산업들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관심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인식하고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일자리의 변화, 진로에 대한 변화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인데 새만금은요 현재 지금 무릎에 와 있습니다. 무릎이라는 건 투자하면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4년도 도로 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타임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아주 최적의 조건인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지금 투자하신 분은 공시간을 하나도 보내는 게 없는 거죠. 아주 최적기에 투자를 하는데 일단 도로가 나면 이미 많이 오른 가격으로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되죠. 그때들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소액을 가지신 분들은 그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3년 먼저 앞을 소액 가지신 분들은 인식하고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타이밍이지만 여러분만 안 보이지 개발 계획과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다 보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또 남도 믿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자기가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이 전문가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 자체가 꼼수를 부리는 분들은 전문가도 꼼수를 부린다라고 그냥 자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되죠. 왜? 사람은 자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정말 이걸 표현을 고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되게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차원이 높으신 분들은 그 생각을 이 사건과 사람에 갈때 논하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논한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보이는 거에 치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연연해서 그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위에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구조와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적인 일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저도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현상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반응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저 사람이 뭐 옷이 어때, 말투가 어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 송도라는 사건을 갖고 개발 지역의 사건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그 더 깊이 있는 이 사람의 추구하는 박은희라는 전문가가 추구하는 관점, 투자의 관점, 안정성, 확실성, 희소성, 입지 이 관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 이 사람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아셔야 하는 부분이지 제가 말을 이쁘게 하네 말을 믿게 하네 이것들도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핵심 본질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행정으로 나눠져 있고 법으로 구분한 이유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할 땅을 싹 넣어놨어요. 그렇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SCOC 사업이 건축행위가 개발을 하기 적합하게 기반시설이 싹 들어가 있어요. 도로에. 하지만 변두리 땅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목적하게 되지 건축에 적합하게 개발에 적합하게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렇죠? 살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땅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두리에 숲 있는 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건물이 빽빽한 중심권에 상가자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답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장만 딱 바꾸면 답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땅이 돈 되겠습니까? 이건 아이들도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만 딱 하면은 싼 땅, 넓은 땅, 이 땅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땅을 사는 만큼 가치는요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땅을 사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땅 아니에요, 여러분. 흔하디 흔한 땅으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해 주셔야지. 그게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땅 평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입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요. 실질적으로 건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원룸 같은 거 지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와요. 왜요? 그분들이 입지를 못 봐요. 용도 정도는 보지 않는데 중요한 건 입지를 보기 때문에 분양률도 좋고 판매도 잘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가 묶여버리게 되면은 그분들은 또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현금이 딱 묶여버리게 되면서 또 다음 사업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서 기존 사업에까지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건 입지예요. 저한테 입지를 계속 강조해서 그 용도의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분들은 그 땅이 아니어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지만 소액 가지신 분은 정말 이게 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충 핵심지 입지의 0.1%밖에 안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을 바꾸는 땅의 요충지의 핵심 도로에 붙어 있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제가 좀 취지를 갖고 있는 게 제가 이 사업을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삶에 평안하게 그래서 모든 어떤 변수가 와도 평안해요. 왜?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휘둘리는 분들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고 예민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가 최종적으로 이사하고 자산관리, 투자 컨설팅을 하는 자문을 하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의 보람이에요. 돈을 벌고 일하는 것보다는 제 경비만 나오면 저는 되는 거예요. 꼭 더 막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못지않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성공적인 여러분들의 현장 투자에,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뭐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은 다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입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정책들 710 정책이나 6.17 정책으로 막 그때 나올 때마다 그 단발성의 그 급급한 대안보다는 분양권 상한제가 형성이 됐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문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갈고 가려고 하는구나, 부동산 정책 이미 알아서 해야. 그때 저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제가 관리했던 분들. 지금에 와서는 그 대책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해야 하냐 말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죠. 당연히 포화시장인데 그거를 한다라는 거, 국가 정책이어서 태양광 산업하고 똑같아요. 태양광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랐어요.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전체에 사업성을 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시장에서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좀 멀리 깊이 넓게 보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리면서, 아무 그런 것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원자재, 원재료이고 근본적인 투자의 아주 근본적인 뭐라 할까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가치, 생산할 수 없는 가치. 그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경제가 어떻게 되든 금융이 어떻게 아무 지장을 받는 거 않다라는 거. 물론 중요한 거 하나, 핫플레이스여야 한다는 거죠. 아주 핵심 요충지여야 한다는 거. 지역이어야 한다는 그 지역만 분석해낸다고 하면, 그 입지만 찾아낸다고 하면 아무런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게 일생일대 투자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 실전 투자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돼서 투자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